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좀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자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습니다. 다름이 아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암을 고치려면 성실함을 버려라,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7년 전에 어떤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검진을 받으러 다니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정기 검진을 받는 날인데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또 암이 재발이 됐다 하는 이런 통보를 받은 아주 성실하신 사장님의 그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돼서 마음이 아픕니다. 일본의 그 세계적인 면역학자 아보 도우루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암을 고치려면 성실함을 버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. 그 얘기가 뭐냐면,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니면 안 된다. 꼭 내가 해야 된다. 시작부터 최종 확인까지 꼭 내가 아니면 안 된다. 그러니까 전 과정을 내가 관여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과정에 있어서 부하들, 직원들이 있으면 마음에 드는 놈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어요. 일을 할 때는.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. 전 단계마다.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일하는 놈은 스트레스를 그 단계밖에 안 받아요. 그래서 이 사장과 직원하고는 스트레스 받는 강도가 다릅니다. 이해가셨습니까? 네.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. CEO의 조건, 사장, 이 관리자가 되는 조건을 웃음의 얘기하지만 이게 맞습니다. 머리도 나쁘고 게으른 CEO가 있어요. 이건 회사의 불필요한 점, 망할 놈입니다. 또 두 번째는 머리가 나쁜데 아주 부지런한 놈이, 이건 부하가 죽습니다. 왜? 이건 정확한 지시를 내리지 못하고 올 때마다 지시를 합니다. 이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. 왜? 오면 또다시 계획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일을 안 해요. 세 번째는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겁니다. 이게 가장 바람직한 CEO예요. 명확한 지침과 지시를 합니다. 그리고 최종 확인은 한 번만 딱 합니다. 그럼 나머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? 그건 각 단계마다 대리도 있고 과장, 차장, 각 직급별로 권한, 네가 맡은 직책에 관한 책임은 네가 져라 이거. 그 대신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. 가장 무서운 아주 정확한 CEO의 조건입니다. 그리고 머리도 좋고 부지런한 놈이, 이거 아주 복잡한 놈이, 이건 부하들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. 부하들을 믿지 못해요. 이러면 그 회사가 바람직하게 굴러가질 않아요. 조직 운영이 안 됩니다. 그래서 머리가 좋고 게으른 CEO 밑에 있는 이런 조직원들은 자기가 일하는 것에 대한 권리, 책임도 있고 또 일하는 성취감도 누릴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. 전 단계 내가 한다.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. 손가락 10개가 붙어있는 이유는 한 사람이 10명 이상의 이런 조직을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. 10명 이상을 한 사람이 관리하는 그러한 조직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. 아주 중구난방해, 엉망해, 일반 말로 개판이.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어리석은 업무 처리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. 또 지혜롭지 못하다, 어리석다. 좀 지혜롭지 못한 것과 반대가 어리석은 거죠. 이러면 스트레스가 자꾸만 누적됩니다. 점점 많아져. 그러면 혈액의학 용어로 혈액순환 장애가 생깁니다. 그러면
몸이 차가워져요. 그 결과가 8년 정도 지나면 암, 고혈압, 당뇨, 고지혈, 비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. 그럼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 몸이 병들은 거예요. 근데 중요한 것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암이 발생하지 않는 사람들의 조건들이 있어요. 사람이 허접한 것 같아 보여요. 아, 새끼 허접해. 흐름하고 좀 띨빵하고 좀 푼수 같아 보여요. 수다 떨기 좋아하고 낄낄거리고 잘 웃고 그리고 또 긍정적. 그래요? 와, 그냥 뭐든지 다 이래요. 그리고 뭐 누가 뭐라 그래요? 주고받고 이런 같이 투게더 같이 어울려요. 허름한 것 같아요. 음식 보면 맛있게 먹고 누가 운동하라 하자 잘 못해도 그냥 어울리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통화돼 어울려. 좀 푼수 같으면 좀 어떠냐 이게? 뭐가 그렇게 잘났어? 푼수 같으면 어때? 사람은 이 사람이 갖지 못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도 없어요. 내가 잘난 척하면 저 사람은 내가 갖지 않은 걸 더 갖고 있어요. 그 사람 말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. 그런 걸 보면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더라는 거예요. 다 똑같더라 이게. 그래서 그러면 쭉 지년 과정을 살펴보면 됩니다. 젊어서는 병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이 먹어서 병이 발생하느냐는 겁니다. 젊어서부터 스트레스를 꾸준히 누적돼 받아온 것이 큰 이게 병 발생의 원인이에요. 두 번째, 젊어서는 병이 발생했어요. 그때도 역시 세끼 밥을 뭔가 먹고 살았어요. 식습관이에요. 또 뭔가 움직이면서 생활해 왔어요. 그게 생활 습관이에요. 그래서 마음, 정신 상태입니다. 정신 상태, 마음의 스트레스. 두 번째, 식습관, 생활 습관. 이 세 개가 이분 같은 경우에 7년 전에 암이 발생했는데 지금에 또 암이 발생했다면 7년 전과 동일한 조건의 스트레스, 식습관, 생활 습관을 다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재발한 겁니다. 그러면 뭔가 바꿔야죠. 마음부터 바꿔야 됩니다. 마음을 바꿔라. 즉 너무 성실했다면 조금 느슨해져라 이게. 내가 아니면 안 된다. 그게 아니에요. 그래서 조직이 있는 겁니다. 각 직급이 있는 거고 직책이 있는 거고 왜 내가 다 해?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겨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. 내가 7년 동안 살아온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을 그걸 분석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바꿔야죠. 틀림없이 뭔가 잘못됐습니다. 잘못됐기 때문에 또 암이 재발한 거예요. 세 번째는 생활 습관이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. 과거와 바뀌었어야 되는데도 똑같은 이런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는 절대 이 병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.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.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어떤 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리 센 놈도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. 왜? 이 병 발생의 원인은 나한테 있었으니까. 내가 받은 스트레스, 내가 먹은 식습관, 내가 생활했던 생활 습관으로 해서 내가 병이 발생했는데 뭔 의사한테 가서 뭘 고쳐달라는 거예요.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. 미안한 얘기지만. 하나는 암이 있는 부분을 도려냅시다 해서 수술하는 거고, 또 하나는 그 수술한 부위 이외에도 또 있을지 모르니 약물로 쏩시다. 세 번째는 뼈에 전이 됐다면 방사선으로 쏩시다. 또 너무 자잘한 게 많으니 방사선 쏩시다. 이거 세 개였어요. 세 개밖에 더 있어요? 그렇게 해서는 어렵습니다. 병은
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고친다 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, 두 번째는 병 발생의 원인이 내가 마음속에 했던 스트레스, 나 아니면 안 된다 하고 오리원 모든 단계에 내가 관여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성실함을 버려야 됩니다. 그런 성실함을 버려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고, 무엇인가 잘못 먹었던 것이 있다면 바르게 먹자 해서 식습관을 바꾸고, 세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이었다면 생활을 바꾸자. 이 세 개를 바꿔야 하면 이 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. 암을 극복할 수 있고, 또 평상시에 이런 성실함이 몸에 똘똘 뭉친 사람이라면 또 암이 발생할 수 있으니, 암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. 실천해야 됩니다. 그리고 암이 발생했다면 편해야 됩니다.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다는 사실을 암이 발생한 다음에 그걸 느끼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겁니다. 아시겠습니까? 왜 그러냐면 서양의학 적으로도 데이터를 낸 것이 있습니다. 암을 완치한 사람들을 보면 명상을 통해서 자기 수양을 한 겁니다. 자기 수양을 한 거예요. 마음의 평온을 찾은 겁니다. 그래서 완치했다 했고, 또 동무 이재마 선생도 이런 얘기를 쓰고 계십니다. 병의 종류를 외강, 내상, 뇌욕, 위경이라는 단계로 나누었습니다. 여기서 위경이라는 단계는 1년 내내 아픈 겁니다. 암이 1년 내내 있는 거죠. 이것이 이 위경에 분류되는 병증입니다. 이런 위중한 병은 1년 내내 아픈 사람의 웬만한 병들은 전부 다 마음의 병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쓰지 않습니다. 그때는 마음을 다스려라 라고 처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듣고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도 마음이 가라앉았지만, 이왕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마음의 수양을 해라. 마음을 바꿔라. 그것은 성실함을 버려라 하는 겁니다. 이제는 맡기라, 이게. 믿고 맡기라. 그래서 머리는 좋고 게으른 이런 희오의 이런 상을 가지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.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. 이렇게 바꾸지 않고는 현재 가지고 있던 암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요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, 또 암을 이겨내고 고치려면 성실함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래서 모든 것 다 내가, 이건 스트레스가 누적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병이 발생합니다. 그래서 암이 발생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, 그냥 허접한 것 같이 보이고 그냥 푼수떼기 같이 그냥 주접 떨고 수다 떨고 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. 그 사람들이 무슨 수준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. 적극적이고 활달한 성격, 적극성을 가진 이런 성격을 갖고 잘 웃고, 동의보감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웃음이 보약이다라고 이렇게 웃음이 명약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도 드렸습니다. 그래서 항상 웃음이 가득한 이런 적극적인 삶을 추구한다면 암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, 이렇게 정리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. 암을 고치려면 성실함을 버려라.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어떤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고는 이런 현재 가지고 있는 암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. 약으로 암을 고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. 그리고 내 몸의 병은 내가 고치는 거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의식의 전환부터 시작돼야 한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